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화요일 6월 1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요즘 하루는 화창하고 하루는 흐릿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구독자와 도기마을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월요일 날마다 이제 연합인포맥스에 저녁에 나가서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도기마을 분들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연합인포맥스 측에서도 깜짝 놀라서 조만간에 뭔가 이벤트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는 우리 도기마을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벤트의 승리를 거머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 비즈니스에서 만든 이 핵심 사례로 외우는 재무제표 분석 30분 완성에 대해서 어제 조금 힐난조로 이야기를 해서 명예를 좀 실추시켜 드린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내용은 굉장히 좋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읽기에 재무제표 관련 책 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권할 만한 책이라서 조금 격하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누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S&P 사상 최고치,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찍었지만 껄쩍지근한 사상 최고치예요. 그러나 어쨌든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크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뭔가 소화를 하고 있죠. 뭐를 소화하고 있어요? 연준이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즉, 금리 인상 이전의 테이퍼링도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은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들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74% 올라가면서 14,17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S&P도 0.18% 상승한 4,255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다우존스만 0.25%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달러 지수는 뭐 그렇게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진 않았고, 그냥 소폭 약세를 나타내었고, 별 변동은 없습니다. 반면 계속해서 그 주시했던 통화인 브라질 헤아라가 초강세입니다. 5가 깨지려고 그래요. 5. 네, 5 깨지는 건 정말 깨지는 오랜만인데, 여기서 과연 깨질 수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 5달러 대 5.06 헤아를 하고 있는데요. 3개월 내 최고치, 그리고 지난 한 1년 동안의 과거 최고치에 근접해서 여기를 깰 것인지 여부를 상당히 주시하게 되는데, 왜 자꾸 헤아라를 얘기 드리냐? 브라질 국채 투자자 때문이냐? 뭐 그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원재재 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종의 현재 상황에 대한 약간의 시그널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들 강세는 계속 상당폭 유지되고 있죠. 오늘은 뭐 금 가격이나 구리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WTI 기준으로는 70달러 이상의 고공행진에서 멈추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 지금 71달러예요. WTI는. 그러니까 원자재 상승들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지금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안심, 이 안심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거죠. 도대체 파월한테 뭘 원하는 거냐? 마치 파월 투수한테 드래곤볼 던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냐 할 정도예요. 그냥 공이 빙글빙글 휘어서 들어가는 연필깎이처럼 그런 공, 아무도 칠 수 없는 그런 공을 원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파월한테 그 주어진 임무가 너무 커요. 무엇이냐? 첫 번째, 경기 상승과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걸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지표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떨어질 것 같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않을 것이며, 또 그에 앞서 테이퍼링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물가 상승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반짝 잔뜩 연준을 믿었어. 연준을 믿고 그냥 고 랠리를 했고요.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이 상황들을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즉, 물가는 인상이 일시적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절하게 제어할 방법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상이 빠르지 않게 될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할 때가 되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이 걱정할 만큼 아니다라는 그러한 시장 가운데 확신을 줘야 하는데 지금 이미 너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너무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이라도 잘못된 무언 썸띵이 나타날 때 과연 시장이 잘 견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그 연합인포에서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아침에도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영레포 제가 잘못 말했죠. 금리가 아니고 영레포 금액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레포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쉽게 얘기하면 그 레포는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은행에다 돈을 빌려주는 건데 영레포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가지고 오는 거죠. 채권을 주고 현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레포의 양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돈을 그만큼 빨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연준은 매월 그 모기지에 400억, 그 다음에 국채에 800억 달러 해가지고 1200억 달러를 매달 뿌리고 있어요. 시장에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죠. 시장에 계속 돈을 뿌리고 있어요. 테이퍼링이다. 완화 미쳤어. 완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얼마나 덜 뿌릴 것이냐가 이제 테이퍼링 여부인데 이걸 하기 전에 지금 연준에서 시중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빨아들이는 영레포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과거에도 한번 썼던 것인데요. 지급준비라는 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이 중앙은행에다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지급준비금 이렇게 예치를 해놔요. 니네 이거 안 되잖아. 니네 이것까지 갖고 가면 안 돼. 이건 딱 들고 있어. 그래야 우리가 니네한테 마지막에 이 돈 가지고 도와주고 그 다음 정 안 되면 그 상황 봐가지고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줄게. 이게 그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요거보다 지급준비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죠. 더 받으면 사실은 굳이 돈을 계속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중앙은행은. 근데 이거를 가지고 유동성 조절 장치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받아. 그걸 초과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초과 지급준비금에 뭐를 해? 금리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할 일 없으면 현금 가지고 그냥 장사 제대로 안 되고 대출 제대로 안 되면 그거 그냥 냅두지 마. 또 안아봐야 손해잖아. 그거 우리한테 맡겨. 금리 줄게. 이런 거죠.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 규모를 늘리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살짝 올려주면 돈이 쭉쭉 들어오겠죠. 그것도 결국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흡수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걸 일컬어 영어로 IOER이라고 부릅니다. Interest on Excess Reserve.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죠. 이 이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요 다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연준이 그동안 우리에게 여러 번 밝힌 대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다. 레포도 그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영레포를 하고 있고요. 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단계로는 이런 것도 있죠.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그 금리 인상 카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시중에 우리가 돈 뿌리는 거는 뿌리면서도 한쪽에는 뿌리고 한쪽에서는 걷어들여. 되게 웃기는 거죠. 논에다가 물을 대. 그것도 물을 빨아들여. 모다를 돌리는 거죠. 모다를 돌려서 한쪽에는 쭉쭉 물을 주고 한쪽에서는 또 슬슬 물을 이렇게 감고, 메마른 대지에 가뭄의 대지였기 때문에 물을 줘야만 작물이 자란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물이 이미 수준 이 정도 수위면 충분히 찾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라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물이 여기서 더 많으면 잡초들까지 올라오죠. 영양분이 많아서 잡초들까지 올라오는데 상관없다, 물 달라 이러는 상황이에요. 잡초까지 커져가지고는 나중에 수확할 게 없죠. 그러니까 물을 살살살 좀 빼줘야 돼. 물 수위를 좀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이런 방법을 연준이 쓰고 있고, 이것들이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인식될 것인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했던 그 이야기, 금리 인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은 테이퍼링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 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놀라운 역할들을 다 해야 되는 만능 슈퍼맨, 네, 빠바바밤 빠밤, 이 슈퍼맨의 역할을 지금 요구하는데, 하여튼 시장이 이걸 믿고 있어요. 이 믿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좀 의문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머스크 형이 또 나왔어요.
뭐냐면 채굴자들이 클린 에너지를 절반 이상 사용을 하면은 비트코인을 결제할 때 좀 쓰겠다라고 다시 얘기하시는 바람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습니다. 야, 이거 비트코인 울고 웃게 만드시네요. 이거 좀 좋은 것 같지 않아. 만약에 여기서 이걸 또 사고 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난번처럼 그건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습니다. 이러면은 뭐 압도적인 전기차의 뭐라 그럴까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훼손시킬 수 있어. 만약에 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주식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최근에 이 상황에 대해서 폴 튜드 존스라는 투자자가 있어요. 굉장히 대단한 투자자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인데요. CNBC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인플레이션 거래에 올인 할 것이다. 그래서 원자재, 금, 가상화폐 등에 투자할 것이다. 이분도 가상화폐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비트코인 더 크게 오를 수 있었던 연유가 되었습니다. 미국 금리는 초강세를 보여주는 1.4%대에서 1.5%대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1.5 살짝 밑으로 떨어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달렸죠. 대략 한참 1.6에서 1.7 정도 사이가 봐준다고 해도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봐줘도.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갔으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들이 너무 초강세다라는 인식들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15, 16일 있을 FOMC 회의만 다들 목이 쭉 빠져라 보고 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하죠. 충격은 받을 수 있다. 충격을 받을 수 있으나 더 큰 틀에서 봐야죠. 더 큰 틀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기 자체가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 그리고 경기 자체의 추진력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것들을 치고 나갈 수 있다면 오케이죠. 오히려 이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 뭐 애플도 2% 오르고 기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독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이런 쪽에 상당 부분 독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독점금지법, 그 다음에 실효법인세율 증가가 어떻게 영업이익에 훼손을 일으킬 것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상황에서 기술주들이 오르는데 기술주들은 사실은 금리가 올라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대형 기술주들은 금리 올라도 경쟁력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황에 또다시 영향을 받더라도 그건 단기일 것이고요. 결국은 2분기 실적이 나오는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뚫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시장은 온통 FOMC 얘기라서 할 얘기가 오히려 더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모두가 눈치를 보고 있다. 사상 최고치지만 껄쩍지근한 사상 최고치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변동성이 죽었냐면 도이치방크의 외환시장 내재 변동성 지수가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변동성이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자재주 하락했고요. 기술주, 부동산, 통신이 강세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오후에도 기쁜 얼굴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